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제 밤에 새벽부터 그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여드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RC 356g짜리 황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그 종인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너무 예쁘게 그 종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저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기법을 많이 쓰지만은 근데 오늘 제가 쓰는 기법은 지금 저렇게 나이프로 박박 긁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코튼지이기 때문에 코튼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옷감이나 마찬가지예요. 목화 섬유로 만든 이 어떤 그런 종이이기 때문에 저게 356g 정도면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저거 한번 말리면은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저게 굉장히 거칠고 두껍고 그런 종이에요. 그렇게 이제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종이가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저렇게 칼집을 막 내고 스크래치를 막 줘도 까딱없다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그런 기법을 생각해 내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선호하는 거는 알지만 이 사실 그림의 맛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또 독특한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기법은 다 내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 대중들이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제가 물감은 오늘은 블루계통을 사용할 거예요. 일단 물유지로 저렇게 깨끗이 닦고 이 팔레트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동양화용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넓어가지고 쓰기가 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요. 아까 칼집을 넣은 자리를 박박 긁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줘 보겠습니다. 저게 종이가 두꺼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거보다 더 많이 떼어내도 되고 진짜 밑에 구멍이 뚫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뚫리면서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물에 녹는 크레용이죠. 물에 녹는 색연필로 대충 사람의 형태를 그려 넣은 다음 사람의 형태는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몸짓, 발짓, 손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그 맛이 있으니까 굳이 또 못 그리려고 애써서 그리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 실력이 있는데도 좀 시끄러우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요거 끄고 예전 그 스승님들 보면은 야 힘 빼라 힘 빼라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또 안 그러시는 스승님도 계시죠. 야 힘 좀 줘라 힘 좀 넣어라 임팩트 좀 넣어라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만큼 자유스럽다는 거죠. 특정해가지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세로리안 이 블루계통의 그 물감을 가지고 일단 그 스크래치 난 부분에 물감을 칠하게 되면은 저렇게 거칠거칠하면서도 스며든다고. 저걸 봐가면서 이제 스크래치를 더 내주고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 맛을 내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몸짓을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은 칠해도 상관이 없는 게 배경을 칠하면은 거기는 스크래치가 안 먹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미끌미끌하고 부드럽게 이제 칠해지겠죠.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기법이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막 칼집을 낸다거나 이렇게 쓱 거칠게 하는 거 이런 건 봤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거를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기법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 요즘 이 너무 보편적인 수채화에 그 빠져서 세워라 내워라 가다 보면은 세월만 까먹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력은 늘지 않고 당연히 안 늘죠. 그 전공자들 유튜브 선생님들이 가르친 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오랜 세월에 그 어떤 그 내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봐야 거기까지 못 미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요. 물론 뛰어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자기가 자기만의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했을 때는 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도 바꿔야 되지만은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조금은 깨야 돼요. 원래 있었던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많지 않고. 저는 이제 2017년에 이렇게 종이를 찢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에 그 약간의 그 어떤 매력이 있어서 물론 대중적이지 않아가지고 뭐 보편적으로 이게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낯설은 거야. 근데 항상 낯설은 거는 약간 배탈을 당하면서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아, 재미있었고 독특하고 이런 거는 남는다고요.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을 흔히 어떻게 다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 지나치게 보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계속 거기다 맞추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을 사는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뭐 거기까지 제가 세세하게 누구를 코치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 생각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물론 자기의 삶이니까요. 자기가 중요하죠. 뭐 남의 삶이 뭐 중요합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수채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근데 저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스크래치를 못 낸다?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냥 쟤는 그냥 사물일 뿐이야. 그냥 종이일 뿐이야. 우리가 편리하고 내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일 뿐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찢어지면은 찢어진 거 이용해서 그리면 되고 또 이 곱게 할 사람은 또 거기다 뭐 코팅을 하든지 뭘 해서 하든지 그거는 자유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기다가 바늘 구멍을 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만약에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벽화 기법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저기다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스며들게 해가지고 뒤로 물감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도 쓰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뭔가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쓴다. 너무 애를 써가지고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그 우리 후배 한 명은 책을 막 썰어가지고 그걸 모루 세로가 아니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 캔버스에 쫙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프랑스에. 이제 그런 친구도 있듯이 이 물감을 다루고 재료를 다루는 거는 재밌는 거구나. 이거는 여러 개 어떤 그 일종의 하나의 짓이구나. 짓거리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애지중지 하다 보면 애기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저희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들이나 딸들 보면은 아끼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은 그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처박아 둔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면 거의 새 거야. 안 쓴 것도 많아요. 선물 받은 것도 뭐
뭐 엄마 친구, 아빠 친구들이 선물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까워서 못 쓰다가 이제 액기똥이 되는 거죠. 이 물감이나 종이나 모든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 그 종이나 재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자꾸 화방 가면은 사고 싶고 재밌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언젠가 이렇게 한번 털어보면은 뭐 냉장고 털듯이 털어보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보여드리는 수채화 기법은 그런 거예요. 이번 달 내내 할 거거든요. 그래봐야 5회지만은 4회 5회지만은 이 얼마나 많은 기법이 그다음에 재미가 있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안 하셔도 한번 보시고 이게 좀 약간 좀 자기한테 느낌이 온다 하면은 자기가 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바싹 마르고 나면요 또 재밌거든요. 바싹 마르고 나면은 또 그 위에다가 살짝 뭐 모델링 페이스트를 갖다가 싹 그 나이프로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표현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막 그 물감들이 껴들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나오게 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좋아하는 후배는 막 목탄을 막 깨가지고 저기다가 뿌려요. 뿌린 다음에 저기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또 한 겹의 종이를 입혀요. 그리고 물을 축칙칙칙칙 뿌려가지고 방망이로 막 두들기는 거야. 두들기지 않고 어떤 때는 손으로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놓고 보는 거죠. 야, 그런 기법을 쓰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채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 옆면을 갖다가 저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딴 물감, 딴 색에 약간 깊은 맛이 도는 블루를 약간 초록이 슬쩍 느껴지는 그 블루를 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있거든요. 왼쪽은 그냥 둘 거예요. 왜냐 하면은 너무 또 일률적으로 그런 게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일단 청개구리가 되라고 예전에 제가 강의 한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티스트는 청개구리가 돼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뭐 예쁜 거 따라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보편화가 된다고. 그 보편화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평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해지면은요 아무래도 개성이 없지. 개성은요 때에 따라서는 남에게 불편하고 혐오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개성이야말로 독특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세계죠. 거기서 나중에 뭐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진짜 엄청난 보편성을 얻었어. 마이클 잭슨처럼 아니면 요새 아파트처럼. 그렇게 그런 걸 얻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도 새카매가지고 막 자기 어린 시절에 굉장히 회고하는 거 보면은 뭐 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그래도 노래잖아요. 뭐 요새 뭐 후렴구가 굉장히 뭐 아파트 하는데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미가 없어도 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형태라든가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그 배가 되는 많은 그 효과가 있는 것을 노리는 거죠.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던 말도 하고 좀 비슷한 말도 하고 했지만은 뭐 오늘 수업은 그런 거니까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림이 중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저렇게 사이드를 왼쪽을 약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진하게 하고 오른쪽을 흐리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저렇게 하면은 경계선을 갖다가 느낄 때 한쪽은 딱딱하고 또 한쪽은 부드럽고 하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뭐 그림을 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느끼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방법이나 뭐 물감 쓰는 거 이런 거를 쭉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판단은 그냥 맡기는 거죠. 오늘 수업 재밌으셨는지요?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니까 뭐 조회수나 아니면 구독자 선생님 늘어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상관은 없죠. 물론 저 애쓰는 만큼 구독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좀 늘고 저도 10,000명이 넘어가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늘어가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없는 걸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그 어떤 화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이 기법, 그다음에 물감 쓰는 거 뭐 이런 게 도움이 되시고 또 재미있으시면은 더 구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을 준비, 겨울 준비죠. 겨울에 당나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는 다 지었지만 오늘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새벽이라 그렇습니다. 이 당나무를 이제 베어 가지고 이 그 한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한지를 얇은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두꺼운 한지 부조를 위해서 종이죽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틀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떠내는 작업이죠. 뭐 결국은 한지인데 그 작업을 할 그 준비물을 또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 조금 이제 뭐 자주 시골에 가는데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아무튼 제가 틈나는 대로 머릿속에는 항상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뭐를 이렇게 좀 잘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 또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